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글쓰기는 마라톤이다. 1.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루틴이다. 2. 글쓰기는 재능이 아닌 노력의 영역이다. 3. 매일 꼬박꼬박 일정하게 써라. 4. 쇼츠에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 5. 생각하려면 온갖 영상을 끊어야 한다. 6. 바빠서 못 쓴다는 건 완전히 핑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이렇게 말하며 더 많이 쓴다. 일이 많아서 글로 쓸 영감도 더 많네요. 덕분에 더 다양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법칙. 다정한 골짜기, 눈 덮인 고운 언덕에서 당신은 늘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하루는 맑은 구름 속에서 당신 모습이 내 주변을 떠도는 것을 보았어요. 그건 모두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었죠.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허망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만의 릴리에게 괴테는 살면서 수많은 성취를 해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한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의 주문을 먼저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그의 일상에는 수많은 성취와 뛰어난 결과가 가득했죠.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인가요? 지겨운 하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말만 기다린다고 외치시나요? 아침에 처음 꺼낸 생각이 그날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침을 저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의 주문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날 일어날 일을 아침에 온전히 예측하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날 하루를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매일 아침을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시작한 사람은 자기 삶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긍정의 언어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건 내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것과도 같죠.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망설임도 불안한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김종원 작가, 괴테 작가, 글쓰기 독서, 사색, 철학, 마음, 루틴, 태도. 당신의 몸은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게 뭐지? 얼굴에 뭐가 생겼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문득 바라본 거울 앞에 검버섯이 핀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바라볼 시간도 없어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검버섯이 핀 내 얼굴에 생각만큼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사는
힘겨운 나날은 내 섬세했던 감정도 무디게 만듭니다. 갱년기의 고통과 검버섯 따위는 바로 잊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지? 어제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지? 아이가 친구랑 잘 놀지 못하면 어쩌지? 매일 아이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도 미치도록 아픈데,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바보처럼 나는 나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이 몸에 예쁜 옷을 입혀주고 아이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자존감은 처참하게 무너졌죠.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요? 가끔 여유도 찾아왔지만 그럴 때면 또 바보처럼 이런 생각에 힘든 몸을 쉬게 두지 않았죠. 바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 지금 뭐라도 해야겠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도 나는 내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얼굴에 작은 뾰루지가 하나 생겨도 걱정하던 당신은 어디로 가고, 얼굴에 검버섯이 핀 것도 모르고 오늘 하루도 집안일에 전념하는 당신만 남았나요? 그런 당신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당신 고생하며 산 거 다 알아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지금까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는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참 좋을 때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선물하고 예쁜 옷도 입으면서 일상을 즐기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됩니다. 육아의 끝은 결국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놓지 않고 유지한 사랑만이 이 힘든 시간을 웃으며 간직할 수 있죠. 당신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부모입니다. 그 멋진 사실을 매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 글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엄마들이나 아빠가 있다면 태그나 리그램으로 이 글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하죠. 도움이 된다면 제 글에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늘 제 안에 있는 가장 값진 것만 담아서 처음 마음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언제든 마음껏 제 글을 공유하시고 여기저기에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신다면 제 글에는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늘 행복하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책 육아, 부모교육, 자녀교육, 홈스쿨링, 교육, 강의 강연, 늘 사랑합니다. 엄마와 아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부모는 사랑의 언어로 아이 마음에 다가서야 합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아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